시간당 최대 20까지 가까운 비가 쏟아질 수 있는 시간대가 하루 안에 찾아옵니다. 어디인지는 꼭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 동네가 정확히 몇 시부터 위험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맑고 뜨겁지만 내일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줄 겁니다. 왜 같은 주말인데 오늘과 내일의 하늘이 이렇게 달라질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덥고 습한지, 정확히 언제 어디서부터 비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남해와 제주 바다 상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상청과 도데세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는 어디서 온 걸까요? 단순한 여름 더위가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 남쪽 먼바다에서 매우 습한 공기가 계속 밀려 올라오고 있고, 그 습기의 근원 중 하나가 바로 이번 주 태평양을 훑고 지나간 제노 태풍입니다. 그런데 이 습기가 오늘만 오고 끝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 밤 절정으로 향합니다. 수치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내륙 일부에서 띠자는 날의 간다분도,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정도 체감 온도는 에어컨 없는 찜질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습도 역시 만만치 않아서 오늘 낮 비식같은 9% 안팎 끼던 습도가 내일 새벽에는 디심바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이 남쪽 바다를 지나며 끌어올린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 부근에 걸쳐있던 정체전선 쪽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그동안 남쪽 바다에 웅크린 채 힘을 아끼고 있다가 이 수증기를 건네받으며 슬며시 몸을 일으켜 북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대기 중하층에는 수증기가 쌓이고 상층에는 여전히 찬 공기가 자리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이 불안정이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구름을 키우는 배경입니다. 현재 상황을 짚어보면 태풍 자체는 대만과 중국 동남부 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며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 태풍은 내일 오전 상하이 남서쪽 육상에서 중간 강도로, 모레 오전에는 상하이 서쪽 육상에서 열대저압보 수준으로 완전히 힘을 잃을 전망입니다. 태풍 자체는 이렇게 한반도를 비껴가지만 문제는 태풍이 두고 간 수증기입니다. 태풍은 발기를 돌려도 그 물기는 고스란히 우리 하늘에 넘기고 갑니다. 그럼 이 수증기가 정확히 어디부터 어떤 순서로 한반도를 훑고 지나갈까요? 지금부터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부터 구름이 두꺼워지며 약한 빗방울이 스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은 아침부터 맑고 뜨거운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이 되면 전남과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전북 남부까지 빗방울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는 남부지방 곳곳에서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강해질 수 있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가는 바람도 함께 거세지겠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저녁까지도 무더위가 이어지며 밤에도 기온이 잘 안 떨어지는 열대야에 가까운 밤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 상황은 이 정도지만 자정을 넘기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습도가 지민저 반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적으로 구름이 두꺼워지고 충청권과 강원 영서까지 빗방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남부지방은 오히려 새벽 한 차례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는데 이건 비가 끝난 게 아니라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잠깐의 숨 고르기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흐름이고 내일은 또 다른 지역과 시간대가 위험해집니다. 내일 낮에는 충청권과 전북, 경북 남부까지 흐리고 빗방울이 오가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체로 소나기 수준으로 버틸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 위험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일 저녁부터 밤 사이 퇴근 시간대를 정확히 관통하는 구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강수 확률이 시장크랙까지 오르고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는 형태의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으스미리미를 안팎이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우산 하나 넓이 정도 되는 면적의 방사현미 내내 생수병 수십 개를 1시간 안에 쏟아붓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 체감은 그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고 특히 저지대나 배수가 안 좋은 도로는 순간적으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이 시간대와 겹치신다면 우산과 여유 시간을 함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왜 장마철에는 이런 국지성 폭우가 유독 심해지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체전선 자체는 넓은 지역에 고르게 비를 뿌리는 편이지만
여기에 상층 찬 공기가 겹치면 대기 불안정이 국지적으로 폭발하듯 강해지면서 같은 전선 아래에서도 어느 동네는 소나기 수준, 바로 옆 동네는 물폭탄 수준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엔 비가 그친 뒤에 오히려 무더위가 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 흐름이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 해상 상황과 10일 전망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바다 쪽을 보겠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세 바다 중 지금 가장 신경 써야 할 곳은 남해상과 제주도 남쪽 해상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여파로 이 해역은 아직 파고가 나리가 차리에멜의 안팎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성인 키를 훌쩍 넘는 파도가 해안 가까이까지 밀려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중국해 먼바다 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휘감아 도는 태풍 잔여 순환의 영향으로 한동안 바람과 너울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여파가 서서히 서해 남부와 남해 먼바다 쪽으로도 퍼질 수 있습니다. 서해 중부는 상대적으로 잔잔하지만 동해안 쪽은 강수보다 바람과 물결 쪽 변수를 더 눈여겨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선과 여객선을 운항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해안, 제주 해안가에서 낚시나 물놀이 계획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특보 발표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여러 기관과 모델 자료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공식 자료는 남부지방과 제주 해안 중심의 강한 비 가능성을 조금 더 무게 있게 보고 있고 윈디상에서 확인되는 에케메의 흐름은 태풍의 잔여 순환이 동중국해에서 만드는 강한 바람띠를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구름대가 내일 밤 정확히 수도권 어디까지 얼마나 강하게 올라올지는 모델별로 스파게티 다이어그램 상 흩어짐이 아직 큰 편입니다. KSS 계열은 내륙 확장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는 반면 유럽 모델은 비교적 남쪽에 강수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뜰대배 최신 자료 기준으로는 이 태풍 뒤를 잇는 새로운 열대요라는 아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잔일의 흐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초, 그러니까 내일을 지나 화요일로 넘어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더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어서 월요일 밤의 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번 주 최고 기온은 오늘, 그러니까 비가 본격화되기 전인 시점에 실련도 넬러세가 피로도로 가장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비가 잦아지는 이후에는 기온 자체는 다소 낮아지되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은 여전히 호터지근하게 유지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흐름은 전국을 뒤덮는 대규모 물난리 형태라기보다는 시간과 지역을 좁혀서 봐야 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형태로 지나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다만 이 태풍 시즌 자체가 예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새로운 열대 요란이 이 흐름에 끼어들 여지는 계속 열어두셔야 합니다.